MC 내레이션, 오프닝 멘트, 한국어, 관을 닫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 위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눈물.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감춰진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개의 단추. 너무나도 작고 평범했던 그것이 모든 비극의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침묵이 어떻게 세상의 거대한 거짓을 무너뜨리는 목소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죽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과 유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에 관한 진실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부. 치러지지 말았어야 할 장례식, 과거의 그림자, 그에게 가장 먼저 닿은 것은 향기였다. 꽃도 향도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 오래된 냄새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벽에 갇힌 습기, 마룻바닥에서 썩어가는 시간. 김민주는 오래된 장례식장 문간에 서 있었다. 검은 코트가 마치 후회처럼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움푹 꺼지고 붉은 태를 두른 그의 눈은 애도의 옷을 입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어둑한 방을 훑어보았다. 아무도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눈빛을 느꼈다. 20년 동안 나는 그녀를 두고 떠났다. 이 썩어가는 곳을 두고 떠났다. 그리고 이제 돌에 새겨진 이름만 남았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그녀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더 깊이 들어갔다. 누렇게 변색된 벽이 깜빡이는 불빛 아래 떨렸고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일그러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렴풋이 낯익은 얼굴들, 너무도 낯익은 얼굴들, 어린 시절 살던 집의 가정부, 가난했을 때 김치를 가져다 주던 이웃, 모두 여기 있었다. 모두 그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한 명만 빼고 50대 초반의 간호사복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가 향로 근처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돌아섰다.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어딘가 어색했다. 추도사는 배경에서 맴돌았다. 유산과 상실에 대한 공허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와 어머니 사이에 흘렀던 침묵, 무시했던 수십 통의 전화, 보내지 않았던 엽서. 어머니는 혼자 돌아가셨어. 그는 생각했다. 나 때문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민주는 열린 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안에 누워있는 연약한 형체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피부는 부자연스럽게 창백했다. 입술은 꾹 다물어져 있었고 손은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죄책감에 더 가까운 어머니의 손가락을 만지려고 손을 뻗자 숨이 멎었다. 손이 움찔거렸다. 아주 미세하게, 희미하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쿵! 무언가 작은 것이 그의 신발 옆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입술에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도대체 뭐야? 무릎을 꿇자 마른 피가 묻은 진주 단추가 보였다. 그 옆에는 가장자리가 해진 찢어진 니트 1000조각이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시신 쪽으로 돌아 누워 어머니의 뻣뻣한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제자리에 놓았다. 그러자 그 안에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을 벌렸다. 손바닥에 작은 피 묻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는데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3층 K문. 3층 K문. 민주는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췄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아니,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쪽지와 단추를 손에 든 채 몸을 돌렸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컸다. 장례식을 멈춰. 더 이상 할 수 없어. 숨막히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조용한 공황 속에서 대화가 오갔다. 누군가 염주를 떨어뜨렸다. 민준의 삼촌이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이야? 민준은 피 묻은 물건들을 들어 올렸다. 어머니께서 이걸 손에 쥐고 계셨어. 이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야.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당장. 군중은 움찔했다. 눈이 가늘어졌다. 웅성거림은 적대적으로 변했다. 미친 거야? 불쌍한 아이. 충격이었을 거야. 하지만 아까 만난 간호사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눈은 문 쪽으로, 출구 쪽으로 향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는 것처럼. 민주는 눈치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 감정적 노트. 이 방은 긴장감으로 거의 폐쇄 공포증을 느끼게 해야 한다. 모든 시선, 모든 숨결은 말하지 않은 진실로 가득 차 있다. 버튼과 노트는 클로즈업으로 촬영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징한다. 행동 촉구 장례식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어머니 손에서 피 묻은 쪽지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봅시다. 두부, 존재하지 말아야 할 일기. 요양원에서 찾은 단서들을 읽을 준비가 되면 알려주세요. 감정의 소용돌이를 계속 풀어나갈 준비가 됐어요. 제2막, 존재해서는 안 될 일기장. 요양원 속 단서들 장례식이 끝나자 김민주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피 묻은 단추와 메모를 설명하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순간 정적에 잠겼다. 잠시만요. 뭐라고 하셨죠? 메모에 3층 K문이요. 잠시 후 경찰은 절차에 따라 부검을 재요청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그는 직접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다. 일주일 뒤 정윤자 요양원. 3층 요양원은 외관상 깔끔하고 조용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안은 불편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민주는 접수대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며 방문 목적을 밝혔다.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였고 이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의 방은 현재 정리 중입니다. 오래 머무시진 않았습니다. 딱 23일이요. 민주는 허락을 받고 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창문 하나 없이 어두웠고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춘 지 오래였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매트리스 밑에서 무언가 딸깍 하고 굴러나왔다. 그것은 어머니가 평소에 쓰던 작은 수첩. 윤자일기 10월 5일 밤 11시 27분 3층 K문에서 실패했다. 소리가 너무 컸다. 그들이 안다. K문은 감시 중이다. 단추는 아직.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단추, 설마 그 단추? 그 순간 방문이 삐걱 열렸다. 민준은 놀라 뒤돌아보았다.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낯익은 얼굴, 장례식장, 향로 옆,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던 간호사. 혹시 김윤자님의 아드님이신가요? 당신은 누구죠? 저는 은희예요. 예전에 당신 어머님이 국밥집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아이예요. 은희의 고백. 단추의 의미. 은희는 천천히 다가와 민준의 손에 있는 단추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그 단추 제가 문 앞에 놔뒀어요.
누가 이 상황을 눈치채길 바랐죠.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 그날 밤 어떤 남자가 새벽에 윤자 어르신 방에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 무슨 약을 주사로.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뭔가 말했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무서워했어요. 매일 밤마다 벽에 K문을 손톱으로 긁었어요. 그날 밤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K문은 요양원 3층 뒤편, 폐쇄된 진료실의 별칭, 약물 실험 루머, 어르신의 급작스런 죽음들. 은희는 이미 2명의 환자가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다고 말한다. 민주는 피 묻은 단추를 손에 꼭 쥐었다. 그건 이제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그건 증거였다. 어머니가 죽음을 무릅쓰고 남긴 마지막 외침. Call to action. 자연스러운 시청자 유도. 여러분이라면 민준처럼 진실을 파헤치러 나설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죽음 뒤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을 마주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원하신다면 다음 파트, 제3막, 국밥집의 진실, 마침내 드러난 그날 밤을 바로 이어서 써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라고만 말해 주세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3막, 국밥집의 진실, 마침내 드러난 그날 밤 서울 북동쪽 골목 안쪽에 자리한 허름한 국밥집. 간판은 빛바랜 채로 겨우 매달려 있었고 창문에는 수증기가 뿌옇게 서려 있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그 앞에 멈춰 섰다. 어머니가 평생 일했던 곳, 이제야 다시 오게 될 줄이야.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익숙한 온기가 가슴을 때렸다. 아내는 은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어머니가 당신에게 남긴 물건이 있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내는 낡은 스웨터 한 벌, 그리고 그 스웨터에서 떨어진 또 하나의 진주 단추. 그날 밤 마지막 기억,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윤자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엄마라고 불러줘서 내 인생이 덜 외로웠어. 근데 K문은 밤 11시 27분에만 열려. 문이 열릴 때 누군가 항상 들어와.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시간, 그 메모,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누구였나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K메디컬에서 왔다고 했어요. 치매약 임상 실험이라고. 근데 설명서도 없었어요. 동의서도 없었고요. 감시 카메라의 진실. 민주는 국밥집에서 멀지 않은 폐 CCTV 수리점을 찾아가 당시 요양원 CCTV 백업본을 요청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돈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면 가능하죠. 며칠 후 그는 3층 복도 CCTV에서 그 장면을 발견했다. 밤 11시 27분. 검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손에 들린 주사기. 단추 안에 숨겨진 것. 은희는 말을 이었다. 그 단추, 사실은 어머니가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든 거라고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건 진짜 열쇠일 수도 있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단추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안에는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있었다. 거기엔 메모, 녹음 파일, 그리고 의약품명과 K메디컬 내부 직원의 이름까지. 윤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어미이자 이름 있는 존재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끝까지 싸운 사람이었다. Call to action, 자연스럽게 유도.
단추 하나에 담긴 진실, 여러분은 상상하셨나요?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세상에 진실을 남기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당신은 그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편은 제4막, 단추 안의 진실, 마이크로칩이 밝히는 범죄 원하시면 계속해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전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율의 고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비필름 제5막, 악과의 대면,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 뉴스는 이미 들끓고 있었다. 요양원 사망사건, 불법 임상실험 정황 포착, 윤자 씨의 단추, 대기업 범죄 폭로 열쇠로 떠오르다. 민주는 언론사 인터뷰에 단 한마디만 남겼다. 어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그녀를 죽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K메디컬은 거대한 침묵에 들어갔다. 모든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하고 법무팀을 전면 배치했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법정 소환, 가면을 벗는 시간 법정안, 하얀 수트를 입은 K메디컬 대표 한재규. 그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김윤자 씨의 사망은 자연사였습니다. 실험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어떤 시술도 행해진 바 없습니다. 그 말에 민주는 조용히 단추를 꺼냈다. 그리고 단추 안에 들어있던 메모리 카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윤자의 마지막 음성.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엄마로 사람으로 존재했던 나를. 그들이 지우려 합니다. 법정이 일순 정적에 잠긴다. 그 정적 속에서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증거 채택을 인정합니다. 드러나는 진실, 내부 고발자 등장 사흘 뒤 은희가 눈물로 고백한 자료가 언론에 공개된다. 그녀는 말한다. 윤자 어르신은 내게 엄마였어요. 죽음조차도 입을 막을 수 없는 진실을 남겼죠. 그 순간 또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났다. K메디컬 전 연구원 박도현. 그는 언론 앞에서 공식 발표를 한다. KM-127B는 고령층 대상 미승인 약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험체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그것을 투여했고 윤자 씨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붕괴, 시작된 정의의 연쇄, 검찰은 K메디컬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연이은 사망자 가족들이 민준에게 연락을 해왔다. 우리 엄마도 그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날 밤 이상한 주사 자국이 있었어요. 그제야 민준은 깨달았다. 이건 어머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침묵당한 수백 명의 어머니들의 이야기였다. 마지막 메시지, 민주는 다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작은 국화 한 송이와 함께 그는 단추를 조심히 묻었다. 엄마, 당신은 목소리를 되찾으셨어요. 침묵하지 않은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Call to action, 감정적 여운과 시청자 유도. 누군가의 죽음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장면인 제6막, 단추의 유산, 다음 세대를 위한 기억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잔잔하면서도 강력한 마무리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무비 매직 제5막, 악과의 대면,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 뉴스는 이미 들끓고 있었다. 요양원 사망사건, 불법 임상실험 정황 포착, 윤자 씨의 단추, 대기업 범죄 폭로 열쇠로 떠오르다. 민주는 언론사 인터뷰에 단 한마디만 남겼다. 어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그녀를 죽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K메디컬은 거대한 침묵에 들어갔다. 모든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하고 법무팀을 전면 배치했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법정 소환, 가면을 벗는 시간, 법정안, 하얀 수트를 입은 K메디컬 대표 한재규. 그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김윤자 씨의 사망은 자연사였습니다. 실험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어떤 시술도 행해진 바 없습니다. 그 말에 민주는 조용히 단추를 꺼냈다. 그리고 단추 안에 들어있던 메모리 카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윤자의 마지막 음성.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엄마로, 사람으로 존재했던 나를 그들이 지우려 합니다. 법정이 일순 정적에 잠긴다. 그 정적 속에서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증거 채택을 인정합니다. 드러나는 진실. 내부 고발자 등장 사흘 뒤 은희가 눈물로 고백한 자료가 언론에 공개된다. 그녀는 말한다. 윤자 어르신은 내게 엄마였어요. 죽음조차도 입을 막을 수 없는 진실을 남겼죠. 그 순간 또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났다. K메디컬 전 연구원 박도현. 그는 언론 앞에서 공식 발표를 한다. KM-127B는 고령층 대상 미승인 약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활험체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그것을 투여했고 윤자 씨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붕괴, 시작된 정의의 연쇄, 검찰은 K메디컬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연이은 사망자 가족들이 민준에게 연락을 해왔다. 우리 엄마도 그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날 밤 이상한 주사 자국이 있었어요. 그제야 민준은 깨달았다. 이건 어머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침묵당한 수백 명의 어머니들의 이야기였다. 마지막 메시지, 민준은 다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작은 국화 한 송이와 함께 그는 단추를 조심히 묻었다. 엄마, 당신은 목소리를 되찾으셨어요. 침묵하지 않은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Call to action, 감정적 여운과 시청자 유도. 누군가의 죽음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장면인 제육막, 단추의 유산, 다음 세대를 위한 기억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잔잔하면서도 강력한 마무리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무비 매직 제6막 단추의 유산 다음 세대를 위한 기억 3년이 지났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김민준에게는 하루하루가 조용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는 이제 노인 인권보호단체의 활동가가 되었고 서울 곳곳에 요양원을 돌며 강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저는 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남긴 건 한 개의 단추였지만 그 단추는 세상의 침묵을 깼습니다. 강연장이 박수로 울린다. 그곳에 앉아있던 한 소녀가 손을 든다. 그 단추, 지금 어디 있어요? 민주는 잠시 웃었다. 그 단추는 지금도 저기 어머니 곁에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남은 진실입니다. 윤자 어르신 기념관. 진실을 말하는 공간, 서울 외곽 작은 공간에 세워진 윤자 기념관. 그곳엔 그녀가 사용하던 국자, 스웨터, 그리고 복원된 진주 단추가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 한쪽 벽에는 그녀의 마지막 음성이 반복 재생된다. 나는 엄마였다. 나는 존재였다. 그러니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그 음성은 관람객들을 멈추게 했고 많은 이들이 그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단추 프로젝트, 사회를 바꾸는 씨앗
윤자 사건 이후 제정된 노인인권보호법 그리고 의료실험 투명성 고지 의무화. 그 법률 초안엔 작게 적혀 있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제안자 김민준. 그는 말한다. 어머니가 남긴 단추는 단지 물건이 아닙니다. 그건 책임이었고 유산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는 같은 침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장면 그리고 새로운 아침 민주는 다시 국밥집 앞에 섰다. 이젠 누추한 간판 대신 작고 예쁜 현판이 걸려 있었다. 윤자의 국밥, 따뜻한 한 그릇, 기억을 담다. 그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그릇을 바라보며 그는 속삭인다. 엄마, 잘 계시죠? 이제야 진짜 따뜻해졌어요. Call to action. 잔잔한 울림, 자연스러운 마무리. 단추 하나가 남긴 진실. 그건 우리 모두가 외면해서는 안 될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게나마 남았다면 댓글에 당신의 느낌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기억할 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리즈의 완결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시리즈 전체를 정리한 시놉시스, 유튜브 영상화 스크립트 또는 midjourney용 이미지 프롬프트 세트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다음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